이번 월드컵에선 대규모 거리 응원이 없을 거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이태원에서 끔찍한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축구협회가 행사를 취소한 건데요. 어쩐 일인지 이 거리 응원이 다시 추진된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대표팀 공식 팬클럽 붉은 악마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다는 얘기였어요. 이 시간에는 붉은 악마를 연결해서 거리 응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고요. 월드컵 전반에 관한 소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조호태 서울 지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지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거리 응원을 축구 협회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붉은 악마가 주관한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취소되었던 거리 응원은 축구협회에서 주최 주관을 하는 행사였다면요. 예.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건 저희 붉은 악마가 그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부에서 추진한다라고 보도해서 봤는데 그러면 서울 지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뭐 광화문 광장에서만 뭐 추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 지역 여러 지역, 아니면 전국에서 다 같이 지금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붉은 악마가 하는 곳은 광화문 한 군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방 같은 곳은 아마 지자체가 협회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은 아무래도 그 각 지자체와 이제 협조하에 아마 그 길거리 응원이 개최가 될 수 있는 곳은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까지는 광화문 광장뿐이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직접 주최는 광화문 광장, 다른 지역은 혹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광화문 광장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걸 준용해서 뭐 다시 별도로 실시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저희가 이 길거리 응원을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 것도 완전한 확정이 아닌 게 아직 서울시의 광장 사용 허가가 이제 남아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게 허가가 나야지 이제 저희도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 응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허가는 내일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일 이제 광장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하신 뒤에 이제 그 허가 여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거 그러니까 추진하시면서 서울시랑 접촉을 직접적으로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쪽 반응은 좀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주최를 하지만요. 행사에 대한 이제 행정적인 절차 이런 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이제 근데 예. 어쨌든 저희도 주최자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보면 신중하지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안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최대한 행정적으로든 인력적으로든 이제 협조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 그러니까 지금 그 이태원 헬로윈 참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서상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게 축구협회가 이제 밝혔던 얘긴데 네. 다른 판단을 이번에 새로 내리게 되셨던 뭐 경위나 과정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저희도 이제 상당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항상 사고가 좀 그런 참사나 사고가 있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트라우마가 생기시고 이제 분위기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길거리 응원을 진행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고, 예. 이제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안전하고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도 사건 사고 없는 그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게끔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그리고 앞섰던 참사들도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만의 응원과 문화로 이런 대규모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위로를 하는 것도 어떤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잘 이루시려면 안전하게 이거 치러야 될 텐데 안전 대책 같은 거는 별도로 마련해서 서울시에 뭘 전달하거나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저기 광장 사용 이제 심의를 하게 될 때, 안전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도 전반적인 내용도 다 포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서울지방경찰청이라든지 종로경찰서라든지 종로 소방서라든지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면서 예. 그쪽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신다고 이제 하셔갖고 그래도 안전적인 문제는 전혀 이런 길거리 응원 행사를 하는 데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태원 헬로윈 참사할 때 경험을 했잖아요. 뭐 1제곱미터당 5명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좀 뭐 사람들이 엉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네. 6명이 들어오면 위험하다. 뭐 이런 네. 것들을 이번 참사로 인해서 알게 됐는데 네. 이런 문제, 그러니까 밀집했을 때 다시 이런 문제가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괜찮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당국의 이제 기본적인 그 시뮬레이션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1제곱미터당 몇 명씩 그리고 이제 길거리 응원 특징이 대부분 이제 돗자리 같은 거를 이제 펴놓으시고 뭐 예. 2인, 3인에서 이렇게 또 이제 응원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거라서 예. 이제 뭐 그렇게 저희 참사했을 당시에 좁은 골목에 과도한 인원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밀집되는 그런 현상 같은 건 없고요. 저희가 또 섹터를 구분을 지어놔서 길거리 응원하는 데에는 뭐 그렇게 뭐 1제곱미터당 뭐 몇 명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예. 보면 사실 골 넣는다고 하면은 다 같이 우와 하고 일어났다가 또 다시 잠잠해질 때는 앉았다고 이 과정에서 사실 또 공간이 발생하면서 또 우르르 올리고 그런 위험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저희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인원들을 최대로 뭐 몇 명을 잡아놨고 이제 그 인원보다 적게 그 섹터별로 입장을 시킬 거라서 예. 이게 뭐 전체적으로 광화문 전체가 이제 한 섹터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서도 뭐 10개, 20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나갔고 아마 이제 뭐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입장할 때 너무 많이 몰리지 않도록 이번엔 좀 차단을 확실히 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그 광화문 그 이순신 동상 동상. 뒤로에서 그 세종대왕 동상 그 사이에서 저희가 무대도 만들고 길거리 응원을 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제 앞선 월드컵에서도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섹터를 나눠서 이제 조금 안전에 이제 더 유의했던 건데 이번에는 좀 더 그거를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호태 붉은 악마 서울지부장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어떤 구호, 그 응원 구호나 어떤 응원 방식 같은 게 지난 월드컵과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일단 응원 구호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저희 응원 슬로건이 또 이제 새로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 더 뜨겁게 더 레드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협회랑 같이 그 구호를 만들어 봤어요. 예. 뜻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카타르가 이제 사막 지방이고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겨울에 이제 월드컵도 열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막보다 더 뜨겁고 그리고 더 빨갛게 그런 식으로 응원을 하자는 뜻으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이제 응원 슬로건을 만든 겁니다. 사막보다 더 뜨겁게. 네.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카타르 월드컵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부장님이 우리 A 대표팀 관련해서는 준 전문가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일단 가장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거. 네. 16강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최종 예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아무래도 축구라는 게 좀 변수가 많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변수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16강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변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좀 꼽혔던 게 손흥민 선수 얘긴데 최근에 네. 부상 문제가 있잖아요. 뭐 네네네. 안아골절이라고 해서 눈 주위 이제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었는데 네. 뭐 수술이 잘 돼서 현재는 훈련에 이제 합류는 해 있습니다만 출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마 지금 다 우리나라와 상대하는 나라서도 되게 궁금해할 거고 예. 우리나라 국민분들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 예상에는 벤투 감독이 별 입장에 변환이 없는 한은
손흥민 선수를 뭐 교체라도 뭐 전체적으로 다 못 뛰더라도 반드시 출전할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특히 손흥민 팬 사이에서는 네네. 이게 선수 보호를 위해서는 뛰지 않는 게 낫지 않냐. 혹시 뛰다가 이제 수술 부위 같은데 이렇게 접촉이 추가로 있게 되면은 정말 뭐 최악의 경우 뭐 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 있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월드컵만 있는 게 아니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앞으로의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소수틱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무엇보다도 이제 감독이 전술이 먼저일 것 같고 그래도 그것보다 선수의 의지가 되게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의 그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본인이 그 첫 월드컵부터 해서 조금 이제 아픔도 있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엔 자기가 주장인 만큼 뛰려는 의지가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뭐 전체적인 전술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의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조별리그가 첫 경기 우루과이, 두 번째 가나, 세 번째 경기가 이제 포르투갈 어떻게 보면 이제 기라성 같은 이제 그 상대와 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16강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기 한 경기만 꼽는다면 어떤 경기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늘 항상 그렇듯이 저희가 첫 경기에 좀 많이 고전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생경기 때 조금 이제 더 나은 경기력들을 보여주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첫 경기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승점 선점을 먼저 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하는 거랑 만약에 비기거나 졌을 때 최악의 상황으로 졌을 때 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하는 게 많이 틀려지고 선수들의 심리적인 상황도 좀 틀려지기 때문에 제일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 세요. 뭐 네. 누네스 뭐 저기 여러 선수들 지금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발베르데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길 만한 어떤 전략이 조언을 좀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루과이도 물론 16강을 넘어서 8강, 4강 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선수들도 아마 그거보다 더 열망이 높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오영규 선수라든지 여러 젊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뭐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엔트리지만 아마 잘 조합이 된다고 하면은 네. 우루과이랑 그렇게 좀 치열한 경기가 되겠지만 어려운 경기는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참사도 있고 혹시라도 뭐 거리 응원 가서 또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붉은 악마와 그리고 관계 기관들이 열심히 만약에 사형 승인 나면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시간 되시면 다들 거리 응원 나와주셔갖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해 주셔서 16강, 8강, 4강까지 광화문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월드컵 거리 응원 추진하고 있는 붉은 악마 조호태 서울 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